자, 문제 봅시다. 17-6번이에요. 정석. 좌표 표현이 3점이 나왔어. 그치? 그럼 살짝 그려놓고 할게요. 그래프 필요한 건 반드시 그리라고 했죠. 그리고 시험 볼 때 이거 꼭 주의해라, 얘들아. 이 감점되는 애들 되게 많아. X문자, Y문자 다 찍어야 돼. 이런 거 안 치면 틀려. 선생님, 저는 평상시에는 안 그리는데, 시험 볼 때 이거 써요. 이거 안 돼. 말도 안 되는 말이야. 평상시에 써야지 실전에서 쓰는 거야. 알겠지? 예, 꼭 써요. 자, A점이 3,8이래. 3,8. 차분하게 문제를 읽어봐야 돼. 무슨 문제인지. 자, B점이 마이너스 2,2에요.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 B점이야. 자, C점이 3,0이래요. 됐죠? 자,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봤어. 자, 무슨 문제인지 알겠지? 이렇게. 됐죠? 자, 이 넓이 구할 수 있니 없니? 자, 삼각형 ABC 넓이 한번 구해볼까? 자, 문제 너네가 뭔지 알 테니까.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어디를 볼래? 자, 밑변 여기를 보자. 그럼 높이가 여기가 될 거 아니야? 높이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높이잖아. 그러니까 밑변이, 자, 큰 Y좌표에서 밑에 있는 작은 Y좌표 뺐더니 8. 그 다음에 큰 X좌표에서 작은 X좌표 빼는 거니까 빼면 5. 그치?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20이라는 넓이가 나오니까 이 넓이를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누는 삼각형이야. 그러니까 자, 직선이 반드시 X축에 편한 직선이 이 사이에 있어야 돼. A점과 B점 사이를 지나야 돼. 그러니까 C점 사이를 지나야 된다고. 이미 의미상이나 선생님이 이 정도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 값이 Y는 A라고요. 그죠? 그럼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쪽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는 삼각형 모양이 나왔으니까 여기를 구해서 하자고요. 여기를. 그럼 선생님은 여기 만나는 교점과 여기 만나는 교점을 나름대로 명칭을 이렇게 P점, Q점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삼각형 APQ의 넓이는 결국 이 넓이의 반이니까 넓이가 10임을 알 수 있지. 여기까지 간파하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넓이식을 풀려면은 당연히 길이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좌표가 나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근데 A점은 좌표가 3,8로 나와 있고, 그죠? 자, 나머지는 이제 Y좌표는 알 수 있거든? P점과 Q점은 Y좌표가 A야. 그러니까 여기는 3,A라는 좌표값이 된단 말이야. 자, 요 점이 문제인 거야, 요 점이 이제. 자, 요 점은 Y는 A야. 이렇게 써봐. 알겠니? 그런데 여기를 뭔가 표현할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X좌표가 안 보이잖아, 지금 여기가.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누구와 누구의 교점인지 가능하게 봐. Y는 A라는 직선과 직선 AB라는 직선이 만나서 이루어진 교점이거든. 그러면 너희들 같은 경우지 직선 AB 방정식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거기다 Y자를 A를 넣었을 때 X좌표가 A로 표현이 되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간판됐으면 직선의 맛이 AB를 바로 구하는 거야. 지체하면 안 돼요. 자, 기울기부터 보여야겠지. 자, 기울기 봐봐. 좌표를 가지고도 풀 수 있어. 그런데 너네가 이제 많이 풀어면 알겠지만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X 배달항분의 Y 배달항이니까 자,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풀 거야. 직각삼각형 모양을 간파하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몇 칸이야? 5칸이야. 그럼 여기가 몇 칸이니? 여기가 10칸이네. 그럼 5분의 10이라는 기울기를 바로 구해내는 게 더 빨라. 그치? 그럼 기울기가 2가 된다는 뜻이야. 2. 그 다음에 알다시피 지나는 점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해가지고 우리 공식에 대입하면 되죠. 그럼 바로 이제 x-x1 더하기 y1 이렇게 바로 가자는 얘기야. 자, 그랬더니 y는 2x 플러스 2라는 직선식이 나왔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y자리에다 a를 대입해도 오자는 얘기지. 자, y자리에 a를 대입해봤더니 식이 이렇게 된다고 해. 그러면은 2x가 얼마가 되니까 a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x좌표는 a로 표현되는구나. 그죠? 요거를 여기다 넣자는 얘기지. 이해 되셨죠? 여기. 자, 2분의 a 빼기 2. 그럼 다 됐네, 이제. 자, 식으로 한번 표현해볼게. 자, 고로 삼각형 APQ의 넓이는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어디로 볼까? 여기로 볼까? 밑변을 여기로 보자. PQ라는 밑변과 높이가 이제 AQ가 되는 거겠지, 그치? 이렇게. 하정을 잘 보여, 뒤에서? 자, 이제 표현해볼게. 2분의 1 곱하기 PQ의 길이. 이거.
그럼 여기 존재하는 x좌표 큰 거에서 여기 존재하는 x좌표 작은 걸 빼는 거니까 3에서 얘를 빼야지. 그지? 그럼 그 식으로 표현할게. 이렇게 일단 써요. 자, 곱하기 이제 AQ야. 그럼 큰 Y좌표 8에서 작은 Y좌표 A를 뺐으니까 8 빼기 A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겠네. 그치? 그 넓이가 10이 되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A에 관한 결국 2차 방식 나오겠다. 그치? 자, 근데 이건 응용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A 값이 두 개가 나왔을 때 A는 어떤 범위에 있어야 될까? 요 A라는 봐봐. Y는 A라는 직선은 이 삼각형 이내, 그러니까 안쪽에도 잘라줘야 된다고. 그러면 Y는 A가 당연히 8보다 작은 쪽에 있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는 큰 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것도 감사해야겠죠? 그러니까 A 범위는 여기 있어야 돼요. 8보다는 작은 쪽이지만 마이너스 2보다는 큰 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됐죠? 자, 아주 계산해 볼게요. 여기도 분모에 2가 있고 여기도 분모에 2가 있네? 그럼 차라리 4를 곱해버리자. 그래서 쉽죠? 여기다 2 곱하고 1 곱하자. 그럼 여기가 4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 자, 양변에 4를 곱해보자. 그럼 여기 2 곱했으니까 1. 2 곱하면 6. 그럼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5 붙으면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는 이제 됐으니까 8 빼기 A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4를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도 8 빼기 A가 되고 8 빼기 A니까 8 빼기 A의 제곱이야. 8 빼기 A의 제곱이 40이 된 거야. 자, 여기서 좀 중요한 팁을 알려줄게. 봐봐. 너네가 이거를 이렇게 푼다네. 봐봐. 8 빼기 A라는 값은 40에 대한 제곱근 두 개야. 그치? 뿔마 2루트 10이야. 이렇게 풀어놔. 그 다음에 너네가 A를 풀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풀어도 되는데, A 넘기고 또 2 넘기고. 그러면 헷갈린다고. 이럴 땐 이렇게 하자고요. 차라리 이게 문자가 앞에 오는 게 편해. 그러니까 A 빼기 8의 제곱으로 바꿔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풀어. 이거 지금 편한 거야. 자, 그러면 A 빼기 8은 아까 얘기한 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0이니까. 자, 그럼 8만 이항하면 바로 A가 두 개가 나온다고. 시간을 좀 줄여보자는 얘기야. 이렇게 계산을. 그 중에서 A 8보다 작은 쪽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A는 8 빼기 2루트 10이라는 값이 나오게끔 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뭐 숫자가 좀 더럽게 나와서 그렇지 사실은 개념상으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애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좌표를 이 정도까지 구한다고. 여기를 못 구한다고. 여기 요 좌표를 잘 못 구한다고. 구하는 방식이 여기라 했잖아. 여기를 주의로 이렇게 보면 되는데 A, B 집세 방식 구해놓고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찍어요. 필요하면 찍어요. 필요하면. 네. 자, 눈치가 안 좋아하지만 지각하는 습관 되게 안 좋아. 당연히. 네. 그냥 지각하는 거 싫어해. 그러니까 10분 전에 와 있어야 돼. 자, 또 질문 넘어갈게요. 6번 된 거고요. 7번 질문이잖아. 17-7번. 17-7번 혹시 질문이잖아. 예. 7번? 7번? 그 1번 문제? 2번 문제? 아, 이거를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방식으로 하면 안 되냐고? 그 뭐 교점 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냐고? 아, 그거는 아무 쪽에나 붙여도 돼. 그런데 아무 쪽에다 붙이는데 그때 그 계산하면 m의 값이 다르게 나와. 그런데 답은 똑같아. m은 어느 쪽에 붙여도 돼요. 오케이, 좋아, 좋은 질문이야. 네. 자, 넘어갈까요? 자, 8번 질문 있죠? 네, 8번 해야 돼요. 봐봐요.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이거 못 풀었거든. 자, 8번 넘어가 볼게. 오늘은 여기는 주택 범위 안 들어가요. 집세 방식은 안 들어가. 다음 주에 들어갈. 다음 주 범위가 원의 방식까지야. 다음 주 주택가. 자, 17-6번 조처 문제. 별표 5개짜리였지, 이제. 이거 중학교 아이고. 지금 화면 안 띄워놓고 뭐 하는 거야. 사실 이거 중학교 몇 학년 문제니? 중학교 2학년에서 내신에서 나오는 거잖아. 내신에서 약간 어렵게 나오는 문제잖아, 이게. 중학교 2학년 내신 신화 문제잖아. 자, 문제 한번 써볼게요. 주어지는 두 직선이, 봐봐, y는. 이건 그릴 수 있죠? 필요하면 꼭 그래프 그려야 돼. 자, 그 다음에 y는 mx 마이너스 2m 플러스 4인데 서로 다른 직선이래요. 자, 교점이 존재한대.
그 교점이 몇 쌍면에 존재한대요? 제1사 분면에 존재한대요. 그럼 x좌표도 양수고 y좌표도 양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점 그러면은 선생님이 연립방정식 풀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걸 연립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안 풀려요. 그렇게 풀면. 풀어봤겠지만 이거는 이 문제는 반드시 그래프 그리셔야 돼. 그래프를 꼭 그리셔야 돼요. 그래프 개형이 대략적인 모양을 개형이라고 그러지 도구 브라더가 아니라. 알겠죠?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라. 알겠죠? 자, 그럴 때 누구 범위 구하는 거냐면은 요 실수의 m의 범위 구하는 거야. 잘 들어봐. 그러면 이 여기서 갖는 m의 범위, m의 의미는 직선의 뭐야? y좌표냐 x좌표냐 기울기야. 기울기. 그러니까 기울기 범위 구하라는 얘기야. 알겠니?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자, 이걸 빨리 그릴 수 있죠? 그래프 가장 빨리 그리는 방식이 뭐야? x좌편, y좌편이죠. 찾는 거지. 반드시 이거 쓰라 했어. x축, y축. 선생님 항상 써요, 선생님도. 자, y좌편 몇이야? 2. x좌편은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치? 그럼 1이야. 공식이야.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가 y좌편이고요. 아, 그래. 1이었는데. 비율을 잘못 그렸네. 그죠? 그리고 그래프는 좀 큼직큼직하게 그려야 해. 자, 여기가 2가 되고 2가 되는 거야. 그릴 수 있죠, 얘는. 자, 이제 이 직선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좌표가 어딘지 모르겠어,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은 어떤 직선이 막 움직이는데 그냥 무작정 움직이진 않아. 그런 문제가 없어. 반드시 지나는 점 하나는 있어. 그 지나는 점을 찾아야 돼. 기울기 이 m의 값에 관계없이, 잘 들어봐. 기울기 m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기울기 어떤 값을 놨던지 간에 그러면 항등식이야. 이 직선이 반드시 지나는, 이게 앞에 문제 있잖아. 이게 기울기 m에 관계없이, m이라는 문자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해보세요. 항상 지나는 점점을 구해보세요. 그러면은 수학상으로 풀면 뭐냐면 m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요. m의 자리에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성립이니까 항상 지나게 된다는 얘기야. 지난다는 얘기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 방식으로 해볼게. 그럼 m으로 묶어보자. m이 들어간 거가 그렇지 않은 걸 묶으면 되니까 식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변이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y를 넘기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항등식 아니야. 그럼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일 때가 항등식이니까 그럼 x는 2, y는 4, 2,4란 말이야. 돼요? 이게 정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매번 이 문제를 이렇게 풀 거냐? 아니죠. 이제 의미를 알았으니까 m의 형태로 뭔가 묶어놓고 생각하면 되는구나. 그럼 m을 묶어주라는 얘기야, 바로. 선생님 같은 경우 이렇게 푼다고. 그럼 m을 묶어주라고, 바로. 그치? 그러면 기울기가 어떤 값을 갖던 시간이니까 이 개수가 0되게끔 하면 돼, 무조건. 그러면 x에다 2를 대입하면 무조건 y는 4라는 값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2,4를 꼭 지나는 거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죠? 위에처럼 풀지 말고 밑에처럼 하는 방식을 가져야 돼. 2,4인 점을 꼭 지나요, 저 직선은. 자, 2,4니까 이렇게 할까요? 여기 요 점을 그냥 P점이라고 할게.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무수히 많지. 그래서 우리가 M을 붙여서 풀었잖아. M을 붙여갖고 직선식에다 넣었잖아. 두 직선이 있는데 어느 한쪽에 M 붙이라 그랬잖아. 맞잖아. 그거잖아. 그러니까. 그럼 이 직선은 반드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인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2,4 지나는 직선이지. 그걸 표현한 방식이 얘가. 됐지? 자, 이제 움직여 볼 거야. 요 점은 반드시 지나야 돼. 자, 근데 교점 1사분면이야. 그럼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기울기 0이야. 그럼 교점이 0이야. 2사분면이야.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자, 이렇게 막 좀 기울여봤어. 그래도 2사분면이야, 교점이. 그러니까 1사분면이려면은 축을 제외한 요 안에서 만나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더 움직여보면 한계선이 봐봐. 0,2인 점을 지날 때가 한계선인 거야. 이때에서 조금 이렇게 되면 만나는 거야. 그럼 계속 만나는 거야, 이제 이렇게 계속 만난단 말이야.
그러다가 또 요 1,0 점을 지날 때까지 한계선이겠지. 그 다음 이렇게 되면 이제 벗어나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한계선을 만드는 거야, 한계선.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 그 선을 만들라고, 이렇게. 알겠죠? 네, 푸는 방식이죠. 자,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볼게요. 네. 자, 한계선 여기가 되는 거거든? 좋은 문제예요, 진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1사분면은 여기가 1사분이라 볼 수 없는 거지. 축은 안 되니까. 여긴 지나면 안 돼. 여기 1사분면 아니라고, 여기는. 그럼 여기 지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 잘 봐봐. 잘 봐봐. 이 직선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봐봐. 이 직선이 이렇게 이 사이로 움직여야 되죠, 이렇게. 이런 거 표시해야 된다. 문제 풀 때. 아니면은 빗금을 긋든가. 영역이 여기를 움직인다는 빗금을 긋든가. 알겠지? 표시해야 돼. 봐봐. 여기를 움직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림이, 그러면. 자,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여기야. 자, 이거 먼저 풀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m이 갖는 범위를 찾는데, 기울기가 제일 클 때가, x축에 대해서 제일 각도가 컸을 때가 양수일 땐 제일 큰 거니까. 그치? 이게 제일 기울기가 컸을 때네. 그 다음에 쭉 움직여서 기울기가 제일 작아질 때가 이때까지네. 자, 그렇게 이제 판단해도 되는데, 그러면 시험 볼 때 헷갈려, 너네가. 알려줄게. 자, 그냥 기울기 두 개를 무조건 구해. 쉽게 구해. 기울기를 무조건 두 개 구하라고. 봐. 그럼 좌표하고 좌표를 가지고 기울기 구해도 되는데, 그러면 시간 걸려. 그러니까 직각삼각형 모양을 하나 찾아. 거기서 x 변화량 y 변화량을 찾는 거야. 그게 더 쉬운 거야. 그럼 여기가 몇 칸이야? 한 칸이야. 여기 몇 칸? 네 칸이라고. 그럼 1분의 4야,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그렇게 푸는 훈련을 해야 돼. 좌표 가지고 풀지 마시고요. 기울기 여기. 그러면 요 직선의 기울기가 1분의 4니까 이게 m이 4야, 4. 됐죠? 자, 요 직선의 기울기 찾자. 그러면 이 안에서 만들어진 직각삼각형을 찾아, 이렇게. 이렇게 찾아도 되고, 여기 찾아도 되잖아, 어차피. 그러면 여기가 몇 칸이야? 두 칸이잖아. 여기가 두 칸이야. 그럼 2분의 25. 그러면 2분의 2니까 기울기가 1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찾는 거야. 그러면 m은 1이야. 자, 찾았어, 두 개. 자, 이제 어떻게 찾냐? 애들이 이제 다 이렇게 쓴다고. 1이 작고 4가 크구나. 그럼 애들이 이렇게 찾아. 등호는? 여긴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왜냐면 여기 지나면 안 되니까. 등호 빼는 게 맞아. 되니? 그럼 정답이 맞아. 학교에서 이런 거 되니? 내긴 하는데, 얘들한테 이제 함정을 판다고요. 정답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간혹. 정답이, 봐봐. 큰 값보다 크거나. 자, 우리는 여기를 구했잖아, 지금. m의 범위 여기를 구했지. 잘 들으셔야 돼, 중요한 거야. 그죠? 근데 여기 범위가 나올 수도 있어. 그 차이를 알려줄게. m이 4보다 크거나, 큰 값보다 크거나, 작은 값보다 작은 범위가 나오도록 하는 문제들도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요답이 아니야. 알다시피. 자, 어떤 차이인지 보여줄게. 시우, 책 갖고 일로 와. 책 갖고 일로 와. 아니, 진짜 안 줄 알았어? 눈 감고 있어가지고 좋은 줄 알았지. 자, 잘 들어야 돼. 자, 그러면 요런 답이 나올 때랑 요런 답이 나올 때 차이를 알려줄게. 대부분의 답은 다 이거야. 사이값이야, 사이값. 근데 간혹 어렵게 나오면 사이드가 나온다고. 선생님은 이 답을 사이드라고 표현하거든. 이걸 사이값, 이걸 사이드. 사이드. 그냥 용어야, 용어. 그지? 사이드. 자, 그 용어의 차이는 이거야. 자, 지난 시간 우리 직선에서 배웠는데, 자, 직선이 이렇게 돼 있다. 기울기 있어, 없어? 탄젠트 90은 기울기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기울기가 무한대라고, 무한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직선의 기울기 몇이야? 0도. 탄젠트요, 얼마? 대답해야지. 탄젠트 0이 몇이야? 세연아, 탄젠트 0이 몇이야? 0. 왜 저거 안 해? 이건 기울기 0이지만 얘는 기울기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직선이 지나는 점점 하나를 봐봐. 요 점을 지나는 요 선이 무한대선이야. 알겠니? 움직임을 잘 보세요. 이 자동차 와이퍼 움직이잖아 이렇게. 와이퍼가 절대로 무한대선 움직이지 않죠. 우리는 지금 여기를 가는 거잖아 여기. 여기를 움직인다는 얘기는 여기를 움직이는 거니까 이 와이퍼가 여기 움직여요? 여기랑 만나요? 안 만나죠? 무한대선과 안 만나면 무조건 사이값이야. 알겠니? 무한대선과 만나지 않으면 다 사이값이야 답은. 잘 들어야 돼. 그런데 가끔 여기를 풀라고 하는 문제도 있어. 직선을 움직이는데 여기를 풀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여기를. 알겠니? 자 문제를 바꿔봐. 1,3에서 만나지 않으려면 그럼 이거 정반대지 뭘 답이. 1,3에서 만나지 못하게 하려면 그럼 범위를 여기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세요? 가리? 그러면 봐봐. 직선의 기울기랑 직선의 기울기 두 개를 찾았어. 무조건 구해 그냥. 알겠지? 그런데 그 움직임이 무한대와 만나 안 만나? 무한대선과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죠? 그러면 무조건 답은 사이드야. 알겠어? 답은 그때는 무조건 얘가 정답이라고. 가리? 아니 자 여기 양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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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기가 요 무한대를 벗어나는 순간 음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헷갈리니까 그래서 쉽게 알려주는 방식이 뭐냐면은 정점을 기점으로 직선의 무한대선을 딱 그려봤을 때 직선의 움직임이 무한대선과 만나는 움직임이면 무조건 답은 사이드라고요. 기억하셔야 돼. 오케이? 네. 자, 정석 위에다가 이거 살짝 적어놔. 봐봐. 이거 적어놓으세요. 자, 문제 정답은 여기에요. 자, 그러니까 이쪽 지어도 되겠죠? 살짝 적어줄게, 봐봐. 정석 위에다, 이 페이지 위에다 적어놓으라고. 여기가 만약에 뭐 1,2야. 그치? 자, 직선 두 개를 그려놓을게. 나중에 너네가 찾아서 기억 안 나면 찾아서 보면 되잖아. 직선 두 개를 이렇게 찾았어. 이렇게 찾았어. 자, 뭐 예를 들면 기울기가 여기가 m이, 기울기가 m이, 여기가 뭐, 4야. 여기 기울기 m이, 여기가 1이야. 기울기가. 그러면 어디를 움직이는 정점을 지나는 무한대선을 찾았을 때, 그치? 자, 움직임이 여기야. 만약에 이렇게 무한대선과 만나지 않아. 그때는 정답이 사이야. 사이값이야. 알겠지? 자, 그런데 움직임이 무한대선과 만나요. 움직임이 무한대선과 이렇게 만나는 움직임이 있어요. 이렇게. 아니, 그때는 정답이 이거 반대라고. 알겠지? 무한대선과 여기 만나는 포인트 여기 무한대선과 만나는 움직임이 보이면 무조건 답은 사이드다. 큰 값보다 크거나 작은 값보다 작다가 나와야 돼. 알겠지? 기억하세요. 앞으로 이게 되게 도움이 클 거야. 자, 6번 해결됐죠? 그죠? 네, 해결된 거예요. 그래도 반드시 꼭 그려서 푸신다. 네. 만약에 이 문제가 안 적어서 나도 적어. 나도 적어도 돼요. 사진 찍어줘요. 사진 당연히 찍죠. 사진은 너네 마음대로 찍어. 괜찮아. 뭐 찍어라 마라 해도 너네가 찍어 그냥. 마저 적으세요. 저는 출구가 조금 틀어놨는데 문제 조금만 줄일게요. 그러면 이와 유사한 문제들은 너네가 내 범위를 헷갈리지 않고 풀 수 있다고. 그나마 졸리면 잠바나 벗을. 그리고 앞자리를 좀 옮겨도 돼요. 졸리면 안 돼요. 껌 필요한 사람, 껌. 껌 줄까? 그래, 그러면 껌 씹어. 껌 말고 다른 거 씹을 거 필요하다. 젤리 뭐 이런 거 필요하다. 이거 네. 매워요. 젤리 뭐 이런 거 껌 필요하다. 다른 집. 다른 거 줄게요. 저거 매워요. 매워?
근데 이거 효과가 훨씬 큰데. 괜찮은데? 하나 먹어. 이거 효과가 좋아. 오늘은 그냥 착각하고 잡아내기가 이렇게 이거. 그러니까. 자, 이거 좀 줄게요. 자, 17날 10번.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자, A점의 좌표, 자, 4,7. 자, B점의 좌표 1,1. 자, C점의 좌표 8,5. 자, 일단은 넓이 구하려면 그림부터 그려봐야 되는 거야, 그치? 첫 번째. 자, 양수밖에 없으니까, 네, 이렇게 찍을게요. 4,7. 네, 4,7. 자, A점 4,7. 자, B점 1,1. B점 1,1. 자, 8,5. 자, 8,5. 삼각형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면 되죠. 자, 이 넓이를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낸다? 문제를. 자, 이 문제 내서 중학교 1학년 애들도 풀 수 있죠, 이 문제. 그치? 자, 그냥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직사각형 그리면 되죠, 뭘. 뭐 어려워. 그래서 넓이 3개 빼면 되죠. 그죠? 중학교 1학년 방식 아니야. 자, 첫 번째 방법 뭐라고요? 넓이는 전체 넓이 몇? 여기가 8이니까 7 곱하기 여기 높이가 7에서 6 뺐으니까 6 전체 넓이가 요거니까 삼각형 내가 3개를 빼도 되지. S1, S2, S3 이렇게만 표현해줄게. 이렇게 표현 방식이 있지. 그죠? 실제로 이렇게 풀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고. 단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푸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서술형에서. 당연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해서 푸세요. 얘를 이용해서 풀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못 풀죠. 자, 풀이 한번 해볼까요? 자, 높이를, 자, 밑변을 여기로 잡아도 되고, 밑변을 여기로 잡아도 되고, 밑변을 여기로 잡아도 돼. 정석은 어디를 밑변으로 했니? BC를 밑변으로 했니? 그렇지, BC? 그럼 여기 BC를 밑변으로 해. 그럼 높이가 여기가 될 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여기가 H라고 하고,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BC의 길이는 좌표가 나왔으니까 풀 수 있는 거고, 자, 점이 나와 있고, 그 다음 요점과 요점을 이용해서 직선을 구하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있으니까 풀 수 있는 거야. 그냥 간단해요. 그죠? 자, 뭐부터 갈까? 직선 BC의 방정식 구해야지. 바로. 그치? 기울기. 이렇게 찾으라고요. 7분의 4야. 기울기가 7분의 4야. 정석 이렇게 나와있니? 밑변은 어디 잡은 정석은? 맞죠? 예, BC. 7분의 4. 그 다음에 이제 1콤마에 지나게끔 해볼게. 그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바꾸려면 양면에 7을 곱해서 풀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전개해서 넘기면 되는 거니까 4x 빼기 7y 그 다음 플러스 3이 나오겠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일단 AH 길이부터 구할까? AH 길이는 높이를 의미하면서 루트 공식이잖아. 루트분의 절대값 공식. 제곱 16에 49. 그 다음에 A점으로부터 거리니까 4,7을 대입하면 되잖아. 4, 46, 7, 77에 49 더하기 3. 그죠? 그러면 일단은 그냥 분모 루트 65예요. 여기 몇 나와요? 19 빼면 30인가요?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밑변의 길이 BC를 구하는 거지. 자, BC의 길이 피타고라스로 풀어도 되죠? 7칸, 77에 49. 그 다음 여기 4칸, 4, 46. 이거 쉽죠, 그러니까. 그럼 루트 65. 아, 그럼 여기가 약분 되겠네. 그래서 넓이는 뭐가 나옵니다? 2분의 1 곱하기 BC 곱하기 AH니까, 그게 H니까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루트 65 곱하기 다행히 여기가 약분 되잖아.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됐죠? 예. 자, 세 번째는 이거야. 멜빵 공식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객관식 같은 거 빨리 풀 수 있는 거야. 빨리 알려줄게. 일명 멜빵 공식인데, 정확한 용어는 사선 공식이야. 정확한 공식은 이름표가 사선이야. 사선, 기울어져 있는 선. 이게 사선이야.
일명 멜빵. 이게 뭔 소리냐면은 자, 우리가 흔히 평면 도형은 각의 크기에 따라 어떤 종으로 나눠지냐면은 볼록다각형, 오목다각형이 나눠지거든. 볼록다각형은 각 내각의 크기가 전부 다 180도보다 작은 각일 때를 볼록다각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오목다각형은 180도보다 큰 각이 존재할 수 있는 다각형이 오목다각형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것도 이거 다각형이지. 그지? 그런데 내각이 180도보다 작지? 근데 얘 180도보다 크지? 그런 다각형을 오목다각형이라고 불러. 자, 선생님이 알려주는 이 자선 공식은 볼록 다각형에서만 적용돼. 볼록 다각형에서만 적용되는 거야. 자,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다 풀 수 있어요. 알겠어요? 점의 좌표만 있으면. 그 거기에 바로 예를 들게 그냥 요 좌표를 삼각형을 예를 들게 좌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나중에 비묘하게 잘 써먹는다고요. 그냥 삼각형을 예를 들게 사각형이어도 돼, 오각형이어도 돼. 공식은 무조건 얘야. 무조건 2분의 1이 들어가. 무조건 들어가. 삼각형이어서 2분의 1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절대값이야. 그래서 사선 공식이야. 기울어져 있는 선 좌표를 세로 방향으로 쓰는 거야. 좌표를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쓰는 거야. 자, 어디서부터 써도 돼. 근데 대신 이어지게끔 써야 돼. A, B, C, B, C, D, A 이렇게 이어지게끔 써야 돼. 어디서부터 써도 다 상관없어요. 좌표는 순서대로 이렇게 쓸게요. X, Y 이렇게 쓰는 거야. X2, Y2, X3, Y3. 자, 썼죠? 제일 처음에 썼던 좌표를 마지막에 한 번 더 쓰는 거야. 제일 처음에 썼던 좌표를 마지막에 한 번 더 쓰는 거야. 아니, 그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야, 이제. 2분의 1 절대값 어떻게 계산하니?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빼기로 계산하는 거야. 자, 어떻게, 어느 쪽부터 곱해도 돼? 이쪽 먼저 곱해도 되고, 이쪽 먼저 곱해도 돼. 자, 선생님은 이쪽 먼저 곱할게요. 이렇게 먼저 곱할게. 사선이야.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면 y1, x2 더하기 이 안에서 더하기야. 그 다음 곱해 y2, x3 더하기 이렇게 y3, x1 계산 끝났죠? 근데 반대 방향으로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야.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x1, y2 더하기 x2, y3 더하기 x3, y1 무조건 넓이에요. 좌표만 나와있으면 넓이 다 구할 수 있어요. 자, 대입해볼까요? 자, 2분의 1 절대값 해보자. 자, 4,7 이건 줘도 되지. 사진 찍어 여기. 지울 거니까. 필요하면 찍어. 그냥 얘들아 필요하면 무조건 찍어. 자, 여기다 한번 적용해볼까? 2분의 1 절대값. 자, 풀어볼게요. 순서대로 4,7 그 다음 1,1 그 다음 8,5 그 다음 처음에 썼던 좌표를 쓰라고. 제일 마지막에. 자, 곱하기 순서 상관없다 했죠? 자, 이거 선생님 이렇게 곱할게요. 7, 1은 7 1, 8은 8 5, 4, 20 자, 그 다음 빼기 반대 방향 4, 1은 4 1, 5는 5 8, 7에 56 그죠? 그럼 2분의 1 절대값에 여기가 몇냐? 여기가 35니? 35 여긴 몇 나오니? 65. 아, 마이너스 65니? 그럼 절대값이 30이니까 약분하면 15죠. 똑같이 넓이가. 알겠지? 저거 주태나 1태에서 써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택, 야, 우리 학원은 서술형점이잖아. 서술형점이잖아. 이렇게는 안 돼요. 네. 아까 알려줬던 두 가지 방식으로 푸는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푸세요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 다음 정석은, 우리 그 풀이는 보통 정석 위주야. 정석 풀이가 기준이야. 정석 풀이로 하세요. 학원 시험은. 정석 풀이로 하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푸는데 시간이 없어. 답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푸는지 알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 풀어.
맞게 줄 줄 아니? 그지? 시간이 없으면 없으면 답이라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라도 풀라고요. 이렇게 푸는 게 정 자신 없으면. 자, 지울게. 자, 그 다음 11번 질문이잖아. 이거 꼭 정리해 놓으세요, 위에. 정도 위에다가 포스트잇 붙여서 해놔. 일단 찍었으니까. 여기 문제 괜찮아요. 왜요? 꼭 적어 놓으라고요. 나중에 너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상만이가 분명히 뭐라고 했는데? 없잖아. 얘들아, 그런 게 궁금하면 유튜브에다 쳐봐. 사선 공식, 넓이 사선 공식, 멜방 공식 쳐봐. 다 있어, 유튜브에. 얼마나 세상 좋아졌니? 자, 11번 질문 없어요? 12번. 12번은 해먹고 했죠, 이거. 네. 그러면 정석은 이렇게 해도 됐네요, 그죠? 자, 알게 가자. 자, 알게. 자, 질문 체크합니다. 선생님 기다리게 하면 안 돼. 지금 그냥 바로 해. 그때서야 뭐 노트 찾아가지고 질문하려고 하지 마. 질문 바로 하세요. 띄워놨죠? 자, 이제는 RPM이에요. 자, 직사각형 두 개가 존재하거든? 그치? 얘들아, 어떤 직선이 원의 넓이를 반으로 잘라주고 싶어. 어떤 직선이 이 원의 넓이를 정확하게 반으로 잘라주고 싶어. 이 직선은 이 원에 어디 지나야 되니? 반드시 중심을 지나야죠. 네. 직선이 중심만 지나면 무조건 넓이 반이야. 그죠? 예. 자, 그런데 정형화되어 있는 직사각형 봐봐. 이 넓이를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누는 직선이야. 그지? 대각선이야? 그렇죠. 좋은 질문. 자, 물론 당연히 이렇게 지나면 넓이 반이지. 이렇게 지나도 넓이 반이지. 그지? 근데 여기를 지나도 넓이 반이지. 이게 대각선의 교점만 잡으면 되지. 그럼 무조건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 같게 돼 있잖아요. 합동인데. 그지? 교점만 지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편의상 그림을 이렇게 그려줄게요. 1021번이죠? 좌표도 표시되니? 예. 자, 직사각형 이렇게 되겠다. 간단하게 그릴게. 직사각형 이렇게 되겠지, 그지? 예. 좌표만 볼게요. 자, 여기가 1,1이야. 자, 여기가 3,1이고요. 여기는 1,5예요. 자, 여기는 3,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됐죠? 그림. 자, 이 넓이를 동시에 나누고 싶어, 넓이를. 2등분을. 정확하게 대각선의 교점들만 지나면 된다, 이 말이야. 대각선의 교점. 그치? 대각선의 교점. 여기만 둘 다 동시에 지나면 돼. 그러니까. 직선이 여기만 이렇게 지나면 된다고. 그럼 넓이가 정확하게 반반씩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자, 이 교점을 뭐라고 할까? 여기를 P1, 여기를 P2라고 해보자. 자, P1의 좌표는, 자, 1과 3의 여기가 중점이죠? 그럼 여기가 1 더하기 3 나누기 2 하면은, 이거 몇이 돼? 2. 자, 여기도 당연히 중점 개념이겠지? 그러면 1과 5의 중점이니까 얼마? 3.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지, 그치? 자, 여기도 마이너스 4하고 0의 중점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그 다음 0하고 마이너스 2의 중점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두 개 가지고 직선을 하면 되죠. 자, 기울기 몇이니? 자, 이렇게 시각상으로 그려봐. 얘가 몇 칸이니? 4칸이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이니? 4칸이지? 그럼 기울기 1이네, 1. 기울기가 1이네. 그럼 바로 구하면 되지. 2,3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죠? 예. 따라서 y는 x 플러스 1의 방정식이네. 아, x표, y표 여러분들 그룹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알겠죠? 자, x좌표 몇이에요? x좌표 몇이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0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x 절편이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냥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절편은 값이야, 그냥 값. 순서상으로 쓰는 게 아니야. 순서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y 절편은 몇이에요? 1. 그냥 1이에요. 순서상으로 쓰는 게 아니야. 함수 값이야, 얘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아, 곱하라고요? 네, 마이너스 1로 하겠다, 그지? 자, 넘어갈게요. 자, 1027번, 별표 2개. 무조건 찍어, 필요하면. 자, 1027번, 별표 2개. 자, 찍어도 되겠죠?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y는 3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무수히 많아요. 그 점이 무수히 많은데 그때 a, b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래. 자, 그럼 a, b도 무수히 많아요. 이 a, b도 무수히 많은 a야. 자, 관계식을 구했어. 그래서 자, 이때 직선 누가? 2ax 빼기 3by는 9라는 직선이 반드시 지나는 정점을 구하세요. 그러면은 항등식의 원리가 나와야겠다, 그치? 아까 풀었던 것처럼 이게 수학상 문제야, 수학상. 문제는 수학상이에요. 수학상에서 배운 거야. 자, 이제 이거 버려. 자, 식 2개야. 점점 구하래. 항등식 구하래. 항등식. 항등식을 구하는 거야. 그치? 문자 뭐 하나 바꿔서 넣었던 건 여러분들 기억할 거 아니야. 문자 하나 바꿔서 집어넣었다. 그치? 그럼 식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B의 자리 이거 되어 있으니까. 그치? 그럼 누가 문자가 기준이니까 무수히 많은 문자가 기준이지. A에 관계없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A라는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찾으면 될 거 아니야. A가 무수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돼야지. A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찾으세요. 그죠? 항등식 아니야, 항등식. A라는 값에 어떤 값을 집어넣든지 간에 성립하는 거. 그럼 무조건 개수가 0이어야지. 그죠? 네. 그럼 A로 묶어야지, 이제. 자, A로 묶어봤더니 A가 들어간 게 현재 2x. 자, A로 묶어봤더니 여기 마이너스 6y. 그쵸? 그 다음에 상수항 정리할까요? 상수항.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9y. 그 다음에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9는 0. 그래서 여기 A 계수 0 나오고 나머지 상수 0 나오게끔 풀면 끝이죠. 그죠? 예. 그럼 y는 몇 나오니? 마이너스 1 나오네. y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네. 그럼 식이 2x 플러스 6이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3 나오면 되겠다. 그죠? 그럼 점점좌표가 몇 콤마 몇?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개 자리. 저거 식 똑같이 만들어도 돼요. 다시요. 저거 식 똑같이 만들어도 돼요. 누구랑요? 3ax 마이너스 3by는 9랑 마이너스 2x 더하기 y는 4. 그렇게 풀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풀면은 a가 식이 똑같이 돼요. 아, 그 우연히 된 거예요. 우연인 거예요. 네, 우연인 거예요. 네. 자, 1042번. 1042번. 자, 별표 하나 칠게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중에서 푸는 그 수식 좌표 있죠? 1042번. 오늘 조금 이제 어렵게 풀릴 수가 있어요. 1042번. 자, 찍어야 되겠죠? 네. 자, 곧 쉬는 시간이네. 얘들아, 지금 정확히 몇 분이니? 9분이래요. 9분이에요? 9분이에요? 쳤다요. 네. 네, 쳤다요. 야, 문모 아까 이거 못 받았죠? 네. 문모도 왜 늦었어? 저도 한다가지고. 안 돼, 잠도. 안 돼. 클리닉 때 그냥 페널티 줄 거야. 자, 이 문제 풀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됐죠, 그죠? 예. 삼각형에는 몇 개의 중심이 있죠?
삼각형에는 5개의 중심이 있어, 그죠? 삼각형의 오심. 종류별로 보면은 뭐 배웠니, 우리가? 자, 외심이라는 거 배웠어, 그지? 내심이라는 거 배웠고요. 그 다음, 무게중심이라는 거 배웠고요. 수심이라는 거 들어봤죠? 중학교 3학년, 방심, 바이! 예. 방심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그지? 자, 우리가 흔히 주로 배웠던 내용이 이거야. 외심, 내심, 무게중심 배웠어, 그지? 네. 시험 문제 풀다 보면은 수심도 가끔 나와, 수심들. 자, 외접원의 중심, 내접원의 중심, 이거는 각이 아니라 그냥 세중선의 교점. 자, 배웠던 내용이고, 수심은 세수직선의 교점이야. 꼭지점에서 봤을 때, 세수직선, 수직선의 교점. 그죠? 방심은 두 외곽의 이등분선의 교점.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자, 이 나머지들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 아니까. 자, 문제에서 삼각형 ABC의 세 변의 수직 이등선이야. 세 변의 수직 이등선. 어디에 해당되죠? 외심 각도법이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이게 외심 작도야. 그죠? 내심은요? 세 변이 아니라 내심에 대해서는 세 각으로 표현하지. 세 각의 이등분선 교점. 내심 문제도 나와요. 자, 우리가 풀려고 하는 건 첫 번째 외심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지? 됐죠? 자, 외심 좌표 구하는 거 우리 배웠잖아. 자, A점의 좌표가 1,0. 자, B점 좌표가 7,2. C점 좌표가 3,6. 구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외심 구한다 했으니까 우리 평면 좌표 단어를 배웠듯이 외심 좌표 구해도 돼요. 자, 그러면은 그 외심 좌표를 P라고 했을 때 A, B라고 하면, 그죠? 그러면 식이 AP의 제곱, AP랑 BP랑 CP의 길이가 다 꼭져가지고 그 거리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그러면 앞에서 풀었던 방식처럼 해도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직선의 방식이 나온 거지. 직선의 방식. 자,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A점, B점, C점 이렇게 존재했다 봐봐. 자, 여기가 1,0, 그 다음 B점 7,2, 그 다음 C점 3,0. 자, 이렇게 풀 수 있지만 직선의 방식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풀면 되냐면은, 자, 선분 BC의 수직 이등선. 이걸 L로 해볼게. 자, B점과 C점을 이용하면 기울기가 나올 텐데, 그거랑 수직 관계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음의 역수배란 말이야. 기울기 구할 수 있고, 그 다음 중점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직선 방식이 나오는 거야. 그죠? 자, 또 이번에는 여기요. A점과 B점을 이용해서 같은 방식으로 또 수직 이등선 꼽아. 여기가 N점이라고 볼게. 그러면 또 A점과 B점 이용해서 우린 당연히 또 이걸 P직선이라고, P는 여기 있으니까 N직선 해볼까? 그럼 N직선의 기울기를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점 좌표니까 또 중점 나올 거고. 그러면 직선 방식 두 개 구한 다음에 교점 구하면 되잖아. 그런 방식을 통하는 거지, 이 문제는. 그러니까 자, 직선 방식 문제라고 해서 꼭 이렇게 풀 필요는 없어. 그냥 이렇게 푸셔도 돼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새롭게 이렇게 푸는 방식도 해봤으니까 이렇게 해볼게. 자, N직선의 방식 구해보자. 얘들아, BC 직선의 기울기 몇 나오니? 7 빼기 3 하면 4분의 2 빼기 6 하면 마이너스 4니까 4분의 마이너스 4면 기울기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는 기울기가 1인 거야, 그러니까.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중점이 얼마냐면은 더해서 반 나눈 거니까 5, 얘가 4. 그치? 5,4를 지났네. 이렇게. 그러면은 직선 L 직선의 방식 구한 거잖아. 구한 거잖아. 자, 이번에는 M 직선의 방식 구할게. 자, 먼저 AB 기울기 구하자. 그럼 7 빼기 6분의 2 빼기 0이네. 그럼 6분의 2네. 6분의 2면은 3분의 1이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라는 기울기가 나오네. 그죠? M이라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라는 기울기. 그 다음에 중점. 여기는 그럼 4,1이겠다. 그치? 4,1을 지나고 있네. 이렇게.
그럼 얘는 마3x 플러스 13이라는 직선방식 이렇게 나오네, 그치? 그럼 두 직선이 그쪽으로 가면 되죠, 그러니까. 알겠죠? 연립할까요? 자, 얘랑 같게 해볼게요. x-1과 마이너스 3x 더하기 13 같게 하면은 얘가 4x가 되는 거고 이거 14가 되네요. 안 떨어지네. 그럼 x는 2분의 7 나오는데요. x가 2분의 맞네요. 자, x가 2분의 7이니까 y는 아무 데나 대입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 1만 빼면 되는 거네. 1만. y는 그럼 2분의 5가 나오겠다. 그치? 이게 외심의 좌표가 될 거야. 그러니까 외심 좌표 2분의 7, 2분의 5. 자, 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네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 풀어. 뭐 이 방법이 쉬우면 이 방법 풀고 아니면 이 방법이 쉬우면 이 방법 풀고 뭐겠지? 시간 수업 시작했지? 야, 앞에서 보면 네가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니지? 네. 자, 이번에는 1050번이야. 오늘은 쌩쌩해요. 됐죠? 오늘은 쌩쌩해요. 텐테기가 뭐야? 쌩쌩하다고. 아, 생생하다고요? 좋아요. 네. 그래. 자, 컨디션 조절 잘 하셔야지, 그지? 자, 1050번 별표 3개짜리예요. 자, 이건 정석 연습 문제도 나오고 각종 시중 문제집에 보면 다 있는 문제거든. 자, 종류가 이런 류의 문제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에 아까 쉽게 나온 거야. 자, 1, 마이너스 2라는 점이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직선식이 뭔가 정리가 안 돼 있죠, 지금.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FK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려면은 식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자, 해볼게요. 그럼 2K 플러스 1 X로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되겠지? 여기는 K 빼기 Y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라는 상수항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거리 공식 써볼게요. 루트 그 다음에 절대값. 그럼 이거 제곱이 이거 그냥 써볼 거야. 자, 2K 플러스 1 제곱. 자, K 마이너스 2의 제곱분에 요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대입했더니 얘가 자, 얘가 2K 플러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2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4. 그 다음 마이너스 4. 근데 다행인 거는 분자의 문자가 없어지죠. 분자의 문자가 없어지고 1만 남지. 그치? 분자가 고정되어 있다. 그럼 분모가 어떨수록 값이 커지니? 작을수록 커지는 거지. 지금 FK가 가장 클 때를 찾으려면 분자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분모는 이만큼만 작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찾으라는 얘기니까. 자, 전개 보면 K가 이차함수니까 여기가 5K 제곱 이렇게 하겠지.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4K가 되고 얘 마이너스 4K인 거 없어질 거고 1에다가 4 더하면 5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자, 분모 쪽만 잘 봐봐. 여기만 잘 봐봐. K가 하나 몇 차함수야? K가 하나 얘가 몇 차함수니? 2차함수 아니야. 가로축이 무슨 축이니? K축. 세로축이 무슨 축이야? Y축. 꼭지점이 몇 번 몇이야? 0,5. 0,5. 이해돼요? 그죠? 그러면 이 값이 제일 작게 나오는 게 몇이야? 5죠, 5. 그러려면 K가 몇 나와야 돼? K가 몇 나와야 돼? 0 나와야지, K가. 그 뜻이 간단한 거야. K가 0일 때 이 값이, 제일 작은 값이 5예요, 5. 그럼 5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이 값이 제일 크게 나오는 게 1을 뭘로 나누는 거야? K자리에 0 대입해도 되고 0 대입하면 루트 5잖아. 아시겠죠? 네. 그럼 5분의 루트 5가 정답이지. 문제 그래도 별로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네. 푸는 방식 이런 식으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보여놓고 어디가 크고 작은지를 판단하면 됐고. 네. 자, 넘어갈게요. 1054번이 마지막 질문인데, 좋아요. 천 54번. 자, 칠게요. 또 5대 번씩도 빨리 해야 되니까.
왜 선생님이 여기 유형업을 착각하고 안 줬을까? 근데 유형업을 봤는데 뭐 별로 어렵진 않네요. 어려운 문제는 안 돼. 자, 1054번. 자, 여기서 일단은 평행선사의 거리 개념을 먼저 잡자. 봐봐. 이거 잠깐 포스팅 해놓으세요. 알겠죠? 점수 위에다가. 자, 문제 몇 번을 풀 거냐면은, 일단은 51번이 아니라, 그래. 51번 보자. 1051번 보자. 1051번. 봐봐. 직선 두 개가 있는데, 두 직선이 평행이래. 그치? 자, 이 직선의 방식이 얼마냐면은 x 더하기 2y 자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 직선 x 더하기 2y 개수 비율 똑같죠? 그럼 평행이죠. 그럼 평행이려면 당연히 k는 1이 아니야. 평행이려면 자, 그 거리가 4루트 5가 돼야 된대. 자, 어떤 점을 잡던지 간에 거리 다 같거든. 어떤 점을 잡아도 다 거리가 같아. 거리가 다 같게 나와. 그러면 이거 하나 잡을게. 이렇게 요 거리가 얼마가 나온다고? 4루트 5가 된다고. 자, 이거를 선생님이 어떻게 풀 거냐면은 서술형으로 풀어줄 거야. 자, 보통 너희들 문제 어떻게 풀냐면 이렇게 풀어. 여기 위에 있는 점 하나를 잡는다. 그럼 예를 들면은 1,0 같은 거 잡는다. 아니야. 마이너스 1,0 같은 거 대입한다고요. 여기를 마이너스 1,0 같은 거. 물론 그렇게 풀어도 좋아. 그건 서술형은 아니야. 그렇게 풀면. 당연히 서술형은 이렇게 푸는 거야. 이 직선이 있는 점을 특수하게 어떤 값을 대입해서 하지 말고 이렇게 풀어요. 그냥 점을 하나 잡으세요. 그냥 이렇게 x1, y1을 잡아. 그럼 일반식이 되는 거야. 그럼 서술형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 점은 이 직선 위에 있잖아. 그러면 대입을 한번 해봐. 그럼 이 식이 이렇게 나온다고. 훨씬 쉬워 이게. 계산을 안 해도 되는 거야. 이거 대입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 점으로부터 여기에 이르는 거리 구하면 돼. 알겠니? 자, 그 거리를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볼게. 자, D는 루트 분의 절대값이니까. 그럼 제곱이니까 1 더하기 4. 그 다음에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하라고. 그러면 x1 더하기 2y1 더하기 k가 되죠. 이해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요 값은 알고 있죠. 무조건 x1 더하기 2y1은 무조건 알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야. 아, 여기를 뭐 점을 하나를 뭐 1 대입하면 얼마가 돼.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어. 알겠지? 그렇게 하지 마. 자, 그럼 대입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은 식이 이렇게 나오겠지. 루트 5분의 k 마이너스 1 절대값 이렇게 되겠지. 그 거리가 4루트 5란 뜻이지. 그죠? 그럼 k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양변에 루트 5 주고 생각 4, 5, 2 이렇게 될 거고, 그럼 k 마이너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20이니까 너네가 뜻의 의미에 맞는 거 찾으면 되죠. 아시겠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거 포스팅 하나 좀 해놓을래? 그 문제집 거기다가 RPM 거기다가 이거 포스팅 하나 해놓으세요. 서술형으로 푸는 방식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걸. 숫자를 뭔가 대입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럼 시간이 조금 줄어듭니다. 자, 이거 포스팅 해놓으세요. 난방 잠깐 끌게요. 예. 졸린 것 같다. 오늘 11시 35분쯤 끊어야겠죠? 자, 이제 원형 반식 해보자. 아, 이거 한 문제 풀고요. 포스팅 다 하셨어요? 뭐뭐 포스팅 했니? 적었어요.
그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보이겠니? 색깔 펜으로 적든가 해야지. 그리고 뭔가 뭐 표시를 해놓다든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다든가 해야지. 나중에 이거 공부 되겠니? 니네가 나중에 봤을 때 알아먹게끔 적어놔야지. 괜찮다. 자, 줘도 될까요? 사진 찍었죠? 엄마 찍었어 안 찍었어? 사진이 어. 다 적어줄게요. 적었어요? 네. 자, 그러면 끝에 있는 54번 문제 풀고, 자, 마무리하고, 그 다음 원방 들어가 볼게요. 1054번. 자, 그림과 같이 평행한 두 직선. 자, 그림과 같이 평행한 두 직선, 이렇게 있다. 네, 평행이 돼요. 그 다음 그 안에서, 4점을 뭔가 잡아봤어. 4점을 A, B, C, D를 잡아봤더니 그 도형이 정사각형이 되었대. 자, A점, B점, C점, D점. 자, 정사각형이랑 길이 이렇게 같아야겠다, 그지? 뭐 이런 개념이다, 그지? 네. 정사각형이 되도록 기준은 값을 뭐 하나 구해내. 직선 위에 있는 점 하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x 빼기 y 플러스 7이라는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ay 빼기 1 이퀄 0이라는 직선식이 있어. 근데 평행이야. 그럼 당연히 a부터 먼저 구해야지. 평행 관계에서 먼저 a부터 구해야지, 그치? 평행이면, 자, 1분의 1 비율과 마이너스 1분의 a라는 비율과 같고, 아이고, 이거 안 썼네. 네. 그 다음 7분의 마이너스 1의 비율은 달라야 돼. 그러면 이건 대각선 곱하기 하면 a는 바로 풀려. 자, a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조건에 맞지니까. 그죠? 그럼 a 자리에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해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직선식의 x, 그 다음 마이너스 y 빼기 1이죠. 네, 만들어졌죠? 자, 그럼 평행선 사이의 거리 방금 배웠으니까 평행선 사이의 거리 구해. 그게 한 변의 길이잖아. 그걸 제곱하면 되지 뭘. 그죠? 자, 이 거리를 구하시라고요. 그럼 넓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D니까 D 제곱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죠? 그러면 평행선 하나의 거리 구하는 거 우리가 배웠으니까. 자, 요 직선 위에 있는 점 하나를 잡아, 그냥. 그럼 계산하지 마. 그냥 무조건 x1, y1. 얘를 P라고 할까? 잡으라고, 그냥. 그럼 여기다 대입해 놓고 식 하나 구하라고. x1 빼기 y1 더하기 7은 0이므로. 그치? 이건 구해 놓으라고 해. 그럼 요 점에서 나오는 거리를 구해봤더니 루트 분의 잘 됐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있는 거리지. 그럼 제곱이니까 2 나오겠죠. 그 다음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하라고요. 그럼 식이 x1 빼기 y1 빼기 끝났네, 그치? 그럼 요 값이 뭐라고요? 여기서 나온다고요. 그죠? 그럼 얘 마이너스 7이라고 얘가. 그러면 마이너스 8의 절대값이니까 8. 8을 루트 1로 나누면 4 루트 2. 풀렸네. 그럼 4 루트 2 제곱하면 되는 거죠, 그치? 그죠? 자, 이런 식의 풀이. 훨씬 간단하지, 풀이가. 자, 이제 정도 가볼까요? 드디어 이제, 우리 도형편의 꽃이라고 하는 원방향을 배웁니다. 원의 방식, 줄여서 원방이라고 그러는데, 자, 원의 방식을 드디어 배우네, 이제. 원의 방식 혹시 소문 들어봤어요? 위에 선배나 아니면 저기 친구들이 원의 방식에서 혹시 하는 얘기 들어봤어? 어렵대요, 쉽대요? 그런 얘기 혹시 안 들어봤어요? 자, 도형편 그러면 친구들이 보통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냐면 원의 방정식이 좀 어려웠다는 선입견을 갖거든? 그건 선입견이고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원의 방정식보다는 도형의 이동이 더 어렵다고 생각되거든? 계산식이 좀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은, 자, 결론 얘기할게요. 개념이 되게 종류가 많아요. 개념 정리할 게 많은데, 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거기 보면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 접선의 방정식 파트가 좀 어렵지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자, 주의 당부할 얘기는 하나는 뭐냐면은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어. 원의 방식은 풀어야 될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단어보다 더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되고 다른 단어보다 더 잘 외우셔야 돼요. 개념을. 푸는 개념들을 잘 외우셔야 돼. 예. 안 그러면 원의 방식 죽도 갔다 안 되고 끝도 없어요.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 근데 공부를 한 번에 끝내라고요. 개념 정리해야 돼. 자, 그렇게 하도록 해서 도와줄 거니까. 자, 원의 방정식. 자, 단어 진행할게. 자, 예전에 몇 년 전이냐, 4년 전이냐, 대치중학교의 단답형 문제로 원의 정의를 쓰세요. 이렇게 나온 문제가 있었어. 전교생 중에 2명 맞췄어요. 단답형으로 원의 정의를 쓰세요. 그랬거든? 전교생 중에 2명 맞췄다고요. 원의 정의가 뭐야? 우리가 생각하는 원은, 한. 점에서. 저또 보내주세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분들의 모임. 모임. 그렇지. 애들이 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구 아니야? 구도 되는 거 아니야? 구? 구도 되지 않아? 평면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니까. 알겠죠? 한 평면의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입체에서는 그게 구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타원이 아니고 정원을 얘기하는 거야. 정원을 얘기하는 거야. 타원이 아니고 타원은 기하에서 배우는 거고요. 알겠죠? 자, 평면에서 얘기하는 거야. 한 평면의 한 정점에서 움직이지 않는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그러니까 일종의 자취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점들의 모임, 점들의 집합 다 같은 말이에요. 정의가 이렇게 되는데 주의할 내용은 평면이라는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한 정점에서 이게 원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같은 거리 그게 반지름이야. 알겠죠? 예, 그런 개념이 돼야 돼. 그럼 자취의 방정식이니까 방정식 구해내면 되네. 그러면 문자를 써가지고 나타낼게요. 자, 원의 방식 첫 번째. 자, 뭘 배울 거냐? 표현 방식에 대해 배울 거야. 기본형부터 배울까? 기본형을 확장하면 표준형이 되는 거야. 평행 이동시키면. 기본형, 기본 틀을 가지고 평행 이동시킨 게 표준형이야. 알겠죠? 예. 자, 볼게요. 기본형. 그럼 정의에 맞도록 해볼까? 기본형은 원의 중심이 0,0에 있을 때야. 기본형은, 자, 원의 중심이 0,0에 있을 때고요. 자, 반지름이 어릴 때야. 반지름이라고 지정해줬죠? 반지름은 무조건 양수죠. 알겠죠? 자, 이렇게 나와있을 때를 기본형이라고 부른다. 그럼 좌표표면에 그려볼까요? 이걸 1번이라고 했어요. 네. 기본형. 얘를 움직일게요, 이제. 자, 원의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그 점들을 다 이었더니 원이 그려져. 이런 걸 기본원이라고 불러. 그죠? 그래서 반지름이 얼이에요. 그럼 여기가 좌표가 얼이 되겠죠? 그럼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얼이겠죠? 여기는 좌표가 마이너스 얼 이렇게 되겠죠? 그치? 됐지? 자취니까 그 움직이는 점 중에 하나의 점을 문자로 만들어 볼게. 그거를 x, y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얼이 나왔으니까 그 거리를 풀면 되지. 피타고라스로 풀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식이 P5의 제곱이 얼마입니까? P5의 제곱이 X 빼기 0제곱 플러스 Y 빼기 0제곱 그 값이 바로 얼제곱. 그럼 이게 자취의 방정식이죠. 어렵지 않죠? 실제로 이 표현은 뭐냐면 뭐를 생각했냐면은 X 빼기 0제곱을 생각한 거지. Y 빼기 0제곱 이걸 생각한 거지. 0을 생각한 거지 지금. 그치?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어디 있다고 보면 되는 거야? 도 반대지. 0,0에 원의 중심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알겠죠? 그 다음 반지름 오른쪽을 반지름 제곱으로 표현하는 거야. 했니? 자, 봐봐. 얘들아 식을 잘 봐봐.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야.
그럼 반지름 제곱이 4거든? 그럼 반지름은 몇이니? 2죠, 2. 자, 이렇게 표현 방식이 있어. 이거는 그럼 2의 제곱이야. 자,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마이너스 2의 제곱이야. 같은 그림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럼 반지름이 몇이에요? 반지름은 2예요. 잘 들으셔요. 알겠죠? 오케이? 반지름은 양수야. 양수 취급해. 자, 식이 이렇게 나왔어.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얼 제곱이라는 식이 나왔어요. 네, a 제곱이라는 식이 나왔어요. 쌤이 그럼 반지름이 몇이니? 아, 절대값이. 그렇지. 얘 반지름 제곱이니까 절대값 a로 푸셔야죠. 되셨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현재 안에 들어간 알맹이가 양인지인지 몰라. 근데 봐봐, 문제에 이렇게 나와. 만약에 반지름 a라는 말이 나와. 반지름 a라는 용어가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양수야. 알겠어? 근데 반지름이라는 말 없이 그냥 식으로 표현된 거는 모르는 거야. 양인지인지 모르는 거야. 알겠지? 반지름 a라고 표현됐을 때는 무조건 답이 양수야. a가. 자, 주의해. 오케이? 예. 자, 이게 기본형이었고요. 얘를 표준형으로 바꿀게. 표준형은 얘를 평에 이동한 거예요. 평에 이동. X축으로 A칸, Y축으로 B칸만큼 평에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원의 중심도 그만큼 이동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자취점들 있죠? 그 점들도 다 이동하는 거야. A큼만 B만큼 이동하는 거야. 그걸 표준으로 표현할 거야. 그랬더니 식이 이렇게 된대요. 자, 좀만 내릴게. 자, 다 이제 원의 중심이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이만큼 이동했다고 볼게. 그죠? 그러면 중심이 이리로 이동했지. 그럼 여기를 새롭게 O'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럼 여기가 A가 되겠죠. 왜? A큼만 B만큼 움직였으니까. 여기가 A,B라는 중심좌표가 된 거고요. 또 움직이는 점 중에 하나를 또 자취점 하나 만들어서 좌측의 방정식을 또 아까처럼 구하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거의 제곱이 얼제곱이니까 아까처럼 풀어보면 P5'의 제곱은 그러면 X 빼기 A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값이 이거 제곱이 되는 거겠지. 그죠? 그럼 중심이 몇 콤마 몇에 있는 거냐, 정아? A, B의 중심이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반지름 제곱이 오른쪽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이게 결국 표준형이 되는 거지. 자, 표준형. 이렇게 표현해요. 식을 보고도 우린 중심좌표랑 반지름이 얼마인지 알 수 있지. 자, 중심이 결국 A, B가 되면서, 자, 반지름은 어린 값이 되겠다. 자, 이게 표준형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형이 있으면 세 번째 일반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백스텝트 뒤에 있죠. 동네형이 아니고 일반형이야. 자, 얘를 표준형을 그냥 어떻게 하는 형태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표현할게. 전개한 거야, 그러니까. 얘를 그냥 전개한 거야. 표준형을 전개했다고 생각해보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해줄게요. 자, 전개해보자. 지금 이턱 끼고 있으면 안 돼. 너무 귀엽게 보여. 같아요. 자, X에 관한 2차항이 존재하지. Y에 관한 2차항이 존재하지. X에 관한 1차식이 존재하죠. Y에 관한 1차식 존재하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얼제곱 빼면 상수항이죠. 좌변이, 그치? 그럼 우변이 0이 되고 푸는 거야. 그게 전개야. 그게 바로 일반형이야.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올 거야. X제곱, Y제곱, 제곱부터 먼저 쓰는 거야. 그 다음에 X에 관한 1차식이 나옵니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야. Y에 관한 1차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 상수들을 정리했어요. 그게 플러스 C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형이에요. 그 다음 우변이 0이에요. 알겠지? 이거를 일반형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얘들아, 전개했던 거를 다시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또 바꾸면 되죠.
x는 x끼리, y는 y끼리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면 되잖아 또. 아니? 전개하고 또 표정 바꾸면 상호 관계니까. 자, 잘 봐. 그러면 일반형으로 이런 식으로. 자,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게 원이 되기 위한 조건.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는 현재 얼마로 나와 있니? 1로 나와 있죠? 근데 얘들아, 여기가 2면 안 돼요? 똑같이 2가 나오면 안 되나요? 어차피 2 약분하면 안 돼요? 등식인데? 그럼 아까 처음처럼 똑같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는 무조건 1인 건 아니야. 그냥 같기만 하면 돼요. 0이 아닌 걸로. 알겠지? 0이 아닌 걸로 같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 그 다음 전기에서 너네가 살펴보는 즉슨 x에는 1차, y에는 1차가 존재할 수 있지만 x, y로 이루어진 건 없죠. x, y의 항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네, 존재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얘를 표준형으로 바꿨어요. 표준형으로 식을 변형했어요. 그랬을 때 반지름 제곱이 나옵니다. 우변에. 그 값이 무조건 양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식이 무조건 이런 형태로만 주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얼제곱이 양수가 아니야. 그렇지? 이거까지 살펴보셔야 돼요. 자, 얘들아, 편의상 얼제곱이 만약에 0이야. 얼제곱이 0이란 말은 얼은 몇이야? 0이지. 그럼 점이죠, 점. 점은 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양수로 표현해야 돼. 얼제곱이. 자, 이게 원의 방정식. 자, 단위꼴을 좀 찍어 놓으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앞에 기본 틀이 잡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은 축에 접하는 원이라는 개념 가지고 배워볼게. 자, 축에 접하는 원. 자, 지웁니다. 차준아, 이거 이미 한번 배우고 쉬운 내용이라고 해도 설명 다시 듣는 게 좋아. 안 배웠어. 아, 맞다. 너 안 배웠다 그랬지? 왜 선생님 자꾸 한번 배운 걸로 착각하냐? 점수가 잘 나와서 그런 것 같다. 봐봐. 자, 이제 제목을 뭘로 나눌까 하면은 축에 접하는 원이에요. 찬우야, 너무 졸리면 서 있어 그냥. 잠깐. 당연히 졸립지. 몸도 움직일 수도 없죠. 선생님은 왔다 갔다 하잖아 이렇게. 나 안 졸립지. 너네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졸린 거야. 그러면 틀려가지고 듣다가도 목 좀 이렇게 세지 좀 하고 그래 이렇게. 눈도 마사지 좀 하고 이렇게 졸리면. 턱 개지 말라 그랬지 시우야. 자, 제목 이렇게요. 정석의 내용이 잘 안 나와있어 이게. 자, 개념 정리해줄게. 첫 번째, X축에 접하는 원이 있어. 두 번째, 자, Y축에 접하는 원이 있어. 동시에 접하는지 몰라 아직. 근데 세 번째 유형이 동시에 접하는 거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 중요도를 보면 어디가 좀 더 중요하냐면은 요 정도가 더 중요해. 당연히 나머지 두 개. 정석에는 요 문제가 나왔어요. Y축인가 X축이 접하는 원이 나왔어요. 개념 정리해줄게. 자,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1번과 2번 같은 유형에 대해서는 이런 유형은 그냥 중심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문자 겹치지 않도록 중심을 그냥 A뿐만 B라고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잘 봐요. X축에 접할 때는 어디를 반지름 제곱으로 보시냐면은 반대쪽을 보는 거야. 반대쪽을. 얘는 반지름 제곱이 B의 제곱이에요. 얘는 반대편으로 보라 해서 반대편. 예. Y축에 접하면 반대쪽 X좌표를 보는 거야. 그럼 여기는 반지름 제곱이 A 제곱이어야 돼.
자, 그림을 그려볼게. 자, 당연히 이해를 해야죠. 그림을 보고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하지. 자, X축에 접한다. 뭐,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 노릇이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선생님은 그림을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 아! 그죠? 자, Y축에 접하는 거, 뭐, 여기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 그럼 여기다 그려볼까? 됐죠? 이거 오프라인이야. 아, 그럼 오늘 좀 찌그러져 보인다? 네. 자,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좌표를, 여기를 A뿐만 B라고 했어. 너네가 도형식을 풀 때, 기하식을 풀 때 중요한, 논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원에 대해서 접선이 나오죠? 그럼 무조건 반드시 어디를 연결해 보는 거야? 접점을 무조건 연결하는 거야. 자, 슈야, 서 있어. 지금 너 삼지 나오잖아. 내 주의 줬다. 너 진짜 화낸다. 내 평상시 화 안 내요. 수업 잘 안 듣는 건 난 진짜 열불 터져. 자, 갖고 여기 와. 일로 오든가. 아, 카메라 가니까 일로 와. 빨리. 자, 조용한 사람이 화를 내면 진짜 무서워요. 자, 접선이 나오면 반드시 접점을 연결해. 수직관계야. 그게 반지름이야. 그러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반지름은 얼마니? 여기 길이가 얼마니? 0에서 B를 뺀 거지. 그치? 여기서 말하는 반지름은 마이너스 B야. 그치? 그러니까 반지름 제곱이 뭐가 나와야 돼? 얼 제곱은 결국 B제곱 돼야 돼요. 물론 여기서는 B예요. 반지름이 여기서 B라고. 하지만 이런 데서는 마이너스 B가 반지름이야. 그러니까 반지름 제곱이 중심, 식에서도 반지름 제곱값이 중요한 거니까. 알겠죠? 반대를 생각하라고. 중심의 반대편을 생각하라고. 그거의 제곱이 반지름이야. 반지름 제곱이야. 반대편이. 자, 이거 볼까요? 중심이 현재 A, B죠? 접하는 게 여기죠? 그럼 자동적으로 자석 붙듯이 무조건 표시 여기부터 하는 거야. 되니? 그럼 얘가 반지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건 좌표를 빼려면 0에서 A라는 값, 여기가 A니까 0에서 A를 빼야지 길이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마이너스 A라는 길이가 되는 거야. 그럼 이때는 반지름이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반지름 제곱값은 A제곱이죠. 표현 방식인지 알겠죠? 오케이? 예. 그러면 식을 이제 너네가 이제 맞아. 중심 좌표 나왔고, 반지름 제곱 나왔으니까 식을 그냥 무조건 세우면 돼. 두 가지 유형은 그냥 그것만 주의해서 식 세우면 된다는 거야. 봐봐. 그럼 식이 x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얼 제곱인데 문자는 많아지면 어려운 거야. 문제는 문자를 줄여야 돼. 얼 대신에 여기를 b의 제곱으로 쓰라는 얘기죠. 그죠? 자, 여기도 얘 y축에 접한데 그럼 중심에 x좌표 쪽을 제곱해가지고 반지름 제곱을 만들라는 얘기야. 정석이 안 나와. 자, 식이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a 제곱 똑같이 세워. 식을 중심 나왔으니까 대신에 반지름 제곱을 반대편으로 만들라고. 반대편에 제곱을 놓고 반지름 제곱값을 만들라고요. 아시겠죠? 예. 자, 세 번째. X축, Y축의 동시에 접한 원이라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 동시에 접한다. 이런 원이 나올 수 있지. 그럼 동시에 접하지, 이렇게. 그럼 중심이 갖는 X좌표는 Y좌표랑 부호는 같고, 부호는 반대일 수도 있지만, 항상 절대값은 같게 돼 있지. 알겠죠? 그 개념을 활용해봐.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중심이 같을 수 있지. 그럼 중심하고 중심하고 연결해봐. 정확하게 이게 Y는 X라는 직선이 돼야 돼. 그치? 그럼 이쪽도 직선이, 원이 이렇게 그려져. 그리프 과정이. 자, 중심이 여기 있고요. 자, 원이 이렇게 접할 거야. 또 중심이 여기 있고요. 그럼 여기랑 여기랑 연결해봐. 그럼 반드시 그 중심들은 Y 이퀄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있어야 돼. 중요한 게 어디야? 요 직선이 중요한 거야.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선 어디 위에 있는 점인지를 활용해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직선 어디 위에 있어야 돼?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있어야 돼. 이 중심들이 그렇게 존재를 해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를 연결해 볼게요. 드드드드드드드드드 이렇게 할게. 이 안에서 그리면 되는 거지 이제 원을. 자 이렇게 접하도록. 그림이 잘 그려질려나 모르겠다. 원 잘 그리면 뭐래요? 변태 되는데. 원 지금 삐뚤어져요, 그죠? 지금 변태 아니에요. 시작. 원 되게 못 그렸지, 선생님? 변태 아니야, 선생님? 야, 씨, 삐뚤어졌잖아. 네. 자, 여기요. 여기 마찬가지야. 아시겠죠? 그럼 봐봐. 얘는 3번 유형은 얘랑 좀 다른데, 문자는 이왕이면 적게 넣을수록 좋다 그랬지? 그럼 굳이 여기에 A, B라고 넣을 필요 없지? A, A 놔도 되는 거지. 근데 여기가 반지름이잖아. 반지름이 양수니까, 그지? 그냥 얼만 가지고 표현하는 게 낫지 않나? 반지름 좌표가 나오니까 이거 어린 거잖아. 그러니까 어린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어린 거겠지.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3번 유형은 뭘 주의해야 되냐면은 얘는 몇 쌍면에 존재해도 상관없지. 표현 방식이 이거니까. 근데 얘는 몇 쌍면에 있는지에 따라 중심좌표가 바뀌어. 알겠지? 1쌍면에 있는지 3쌍면에 있는지 존재하는 쌍면에 따라 놓는 방식이 다른 거야. 알겠? 이름 3번 유형은 위치하는 사분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얘를 고려하셔야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여기 존재하면 이 식을 어떻게 되니? x 마이너스 얼 제곱 더하기 y 빼기 얼 제곱은 얼 제곱 이렇게 세워야지. 자, 얘는 어떻게 세울래? x 플러스 얼 제곱 y 빼기 얼 제곱 놓는 방식이 다르죠? 그렇죠? 나머지 너네가 세울 수 있어요. 자, 사진 찍고요. 좀 이따 이거 배치 테스트에 다 적어. Next! Never! 자, 다음 단계. 오늘은 그렇게 많이는 다 못할 것 같아.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상 다는 못할 것 같고요. 오늘 한 3분의 2, 다음 시간에 3분의 1 혹은 반반 정도씩 끊어주시면 할게. 자, 세 번째 방법. 개념. 자, 순서대로 할게. 백스텐트 세 번째 뭐라고 하니? 원과 직선의 위치각이야. 이 중에서 특히 접하는 위치관계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배우는 것들은 지금 머릿속에다 쌍그리 다 꾸겨서 넣으세요. 다 집어 넣으셔야 돼요. 네. 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만나는 교점의 개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직선이 만나지 않아요. 두 번째, 원이 있어요.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러면 우리 다른 용어로 뭐라 부르죠? 접한다라 불러요. 자, 세 번째,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요. 아, 두 점에서 만나는 관계를 먼저 할까? 그래,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먼저 할게. 네,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거 먼저 할게요. 얘는 만나지 않아요. 그죠? 두 점에서 만나는 위치관계,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관계. 그런데 다르게 표현하면 접한다 표현이고요. 얘는 만나지 않는다예요. 제일 중요한 표현법은 결국 접한다예요. 왜? 이거 가지고 접선의 방식으로 해. 접하는 개념 가지고. 자, 해석을 해볼게. 자, 원의 방식이 있어. 자, 원의 방식이
F, X, Y는 0이야. 직선이 있어요. G, 가로 X, Y는 0이야. 됐니? 자, 거리 개념으로 보자. 우리 기하학을 하고 있으니까 거리 개념으로. 자, 중요한 거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는 거리 구할 수 있죠. 공식을 구할 수 있죠. 어깨 펴. 등 딱 붙여. 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는 거리. 그치? 그것과 뭐를 비교할 수 있니? 반지름의 거리를 비교할 수 있지. 누가 큰지 알 수 있지. 이게 중요한 맥락이야. 자, 접했죠? 반드시 원의 반지름을 그 접점을 연결할 때 직각관계인과 함께 자, 원의 중심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반드시 반지름과 같죠. 중요한 포인트지? 그다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해봤더니 얘는 반드시 반지름보다 크게 나오죠. 그림상으로 너네 머릿속으로 그려 얘를. 그래서 부등식 표현은 너네가 어떻게 할지 표현할 수 있으니까 해봐. 자, 첫 번째 뭐라고요? D가 얼보다 작아야 돼. 얘는 D와 얼이 같아야 돼요. 접선의 관계에서는 그래서 무조건 D는 얼이야. 중심에서 직선까지는 거리를 D라고 봤을 때 얘는 만나지 않는 관계에서는 D가 얼보다 길어야 돼. 됐니? 첫 번째 관계. 자, 그 다음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수학상처럼 두 개 연립하면 되지 않나요? 자, 직선을 좀 따뜻하게 표현하자. 자, 직선을 표정을 바꿀게. 자, y는 mx 플러스 n으로 바꿀게. 이게 표현할 것 같아? 그럼 연립하자. y를 집어넣으면 되죠. 자, f, x,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그게 연립이지. 그죠? 그러면은 근이 나오게 돼 있지. 그래프끼리 만나는 교점의 x의 값이 근이라 했죠. 얘는 여기가 x가 알파죠. 얘는 x가 얘가 베타야. 연립함수 풀면은 당연히 2차 방식 나올 거 아니야. 왜? 얘는 2차식이고 얘는 1차식인데 연립하면 2차식이지 뭘. 그럼 2차 연립 방정식이야. 자, 그럼 x, y 좌표에서 y 좌표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는 교점의 x 좌표가 실근이기 때문에 연립 방정식에서는 실근의 개념을 안다고. 실근 개수 가지고 안다고. 봐! 네, 사실 이것만 강조해주고 싶은데 사실 길이 개념으로 푸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이게 가장 쉬운 거야. 지금 잘 들어. 판별식으로 갈 수 있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연립 방식 표현 당연히 판별식 0보다 어때요? 커요, 커. 서로 다른 두 시근이기 때문에. 자,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요? 작고 크기 없죠? 같은 거죠. 중분이니까. x가 알파가 중분이니까 판별식이 뭐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돼요. 자, 얘는 실근 자체가 없어. 교점이 없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하면 돼요. 이거를 가르쳐주기 싫은데 왜 가르쳐주냐면은 선생님 수학과 원의 방식 파트는 다 거리 개념으로만 푸나요? 아니에요. 잘 들어. 응용 심화 문제에서는 판별식으로 푸는 게 많아. 응용 문제, 심화 문제에서는 판별식 개념을 푸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두 가지. 정석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예. 자, 사진 한번 찍어 놓으시면. 중요한 개념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푸는 게 일반적이야. 판별식으로 풀지 않아요. 근데 응용 문제, 심화 문제 풀다 보면은 한 2% 정도 되는 문제 중에서는 판별식으로 푸는 것들도 있어요. 무시하면 안 돼요, 판별식은. 예. 자, 그럼 드디어 적선의 방식 할게. 자, 지금입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 할게요. 자, 지금 알려준 내용들은 일목요연하게 일괄적으로 생긴 정리를 쫙 해줄 거니까 한 번에 다 외워. 접선의 방식이 고비할. 자, 접선의 방정식 미안. 하나가 더 있구나. 원과 원의 위치 관계가 있구나, 그치?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할까, 이거는? 접선 방식 먼저 하자. 자, 접선 방식. 자, 죽었다 깨어나도 외워. 푸는 방식을. 무조건 외워야. 무조건 외워. 무조건 외워. 유형을 무조건 외워. 알겠지? 외우지 못하면 못 풀어. 절대로 못 풀어. 첫 번째, 세 가지 방법이 있어.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 유형이. 접선이면 접하는 직선이라는 뜻이잖아. 접선이 접하는 직선이야. 그치? 원에 접하는 직선.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 m을 알 때가 있어. 이게 첫 번째 유형이야. 직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가 있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2야, 2. 그러면 이렇게 접하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이거 하나니 두 개니? 당연히 두 개지. 정답 두 개야, 그러니까. 자,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은 원 위에 접점을 할 때야. x1, y1을 알 때야. 그게 두 번째 유형이야. 자, 뭔 얘기냐? 원이 이렇게 있죠. 자, 다른 점이 아니고요. 원 위에 점을 알고 있을 때야. 원 위에 점. 자, 이 점을 x1, y1을 했을 때야. 자, 설명 다시 해줄 거야.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이라 했거든? 그럼 당연히 어디를 연결해 봐야 되냐? 원의 중심하고 연결해 봐야지. 반드시 이건 습관적이야. 이 공식이야, 이렇게 푸는 게. 자, 원의 중심좌표가 뭔가 나와. 여기 접점이 있어. 3,4 이렇게 있어. 당연히 이거 기울기 알죠? 그럼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 나오는 거야. 아니, 접선의 기울기 나왔고 지나는 점이 나왔으니까 그걸 풀면 되니까. 그걸 풀면 되는 거야, 그냥. 이게 제일 쉬워. 이게 두 번째 유형이야. 정리 한번 다시 해줄 거야. 자, 세 번째 유형이 뭐냐면은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야. 자, 원 밖의 점? 얘들아, 원이 이렇게 있어. 원 밖에 점이 이렇게 있어. 그랬더니 거기서 접선을 긋자. 접선을 긋자. 몇 개 긋을 수 있니? 반드시 두 개를 긋을 수 있지. 그러니까 정답이 두 개야. 그래서 1번 유형과 3번 유형은 정답이 두 개예요. 근데 2번 유형은 정확하게 접선이 하나밖에 없지. 하나라는 정답이. 아시겠죠? 큰 틀이 얘야. 자, 머리색 침 집어넣어. 유형 세 가지. 됐어요? 자, 이제 다음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선생님이 1번부터 보여줄 텐데 1번 유형과 2번 유형은 공식이 있어요. 3번은 공식이 없어요. 자, 1번 유형 공식, 2번 유형에 대해서는 공식이 있는데 공식 적용은 단 그 원의 방정식이 기본형일 때만 돼. 물론 표준형일 때도 공식이 있는데 그거까지 가르쳐줄 의향은 없어. 왜? 필요 없어. 복잡해지니까 내가. 네. 자, 단 원의 방정식이 기본형일 때야. 그거를 정석에 나오는 내용들을 지금 정리를 해줄게 이제. 자, 볼게. 자, 첫 번째 기본형일 때라 했지. 자, 원방이 기본형이야. 중심좌표가 0,0에 있고 반지름이 어린 원이 이렇게 있다가 생각해보는 거야. 됐죠? 얘도 기본형일 때거든. 똑같이 그려놓고 할게요. 자, 그럼 이거 어리겠죠? 어른 여기서 양수예요. 첫 번째 용은 기울기 m을 알고 있을 때네. 어떤 접선이 있는데 요 기울기가 있을 때야. 그치? 요게 기울기가 나왔을 때야. 자, 근데 이 두 번째 유형이 접점이 있을 때야.
요 접점 좌표 P점이 있을 때야. 됐지? 예. 세 번째 이거 좀 이따 할 거고요. 그럼 선생님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지 가장 쉬운 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외우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먼저 외우는 방식 알려줄게. 1번 유형과 3번 유형은 푸는 방식이 같아. 1번 유형과 3번 유형은 해법이 D는 어리야. 됐지? 3번 유형도 뭐라고요? 푸는 방식의 해법이 D는 어리예요. 1번과 3번은 해법이 같아요. 자, 2번은 자, 원의 반지름과 접선끼리 무슨 관계인지 지금 욕하고 있죠? 뻑키는 알고 있죠? 뻑키라고 외우면 돼. 얘는 D는 알가지고 풀 수도 있지만 어려워. 그렇게 풀면. 그러니까 얘는 뻑키야. 즉, 접선과 반지름이 직교야. 그럼 접선의 기울기와 자, 이렇게 써놓을게. 접선과 반지름이 직교다. 그러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알겠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야. 자, 공식을 이제 증명해 줄게요. 자, 그럼 D는 R 가지고 푼다고 그랬으니까 원의 중심좌표 나왔지? 그러면 이 직선의 방식이 뭔가 일반형으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뭔가 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기울기는 나왔잖아. 이 직선의 기울기는 나왔잖아. 이해돼요? 근데 뭐는 몰라요. Y 절편을 모르지. 항상 기울기랑 Y 절편 나와야 될 거 아니야. Y 절편을 모르잖아. 이거를 모르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놓고 풀면 되지. 여기를 놓고 풀면 되는 거지. 여기를 모르는 거야 지금. 자, 이제 그거를 D는 R 가지고 풀 거라고요. 자, 일반형 바꿀게요. mx 빼기 y 플러스 n은 0이라고 하는 식 일반형으로 바꿔놓고요. 거리를 풀 거야. 자, 제곱제곱이니까 m제곱 더하기 1 인정. 그죠? 0,0으로부터야 그럼 절대값 n이야. 인정? 예, 그게 바로 반지름이에요. 인정? 그러면은 요 값을 여기다 곱해보면은 절대값 n이 뭐가 되면은 r 루트 m제곱 더하기 나오죠. 그러면 n의 값이 두 개인가 되게 되는 거죠.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라는 값 두 개가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 n만 대입하면 공식이 나오는 거지. 대신에 기본형인데요. 그래서 얘는 공식이 얘가 된다고요. 지금 외우세요. y는 mx 뿔마 r 자리가 없네.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게 공식이야. 문제 나오니까 문제 나오죠 당연히. 자, 기울기가 만약에 2야 얘가 그럼 여기다 2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 1이야? 여기다 1만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어려워. 그치? 됐지? 자, 혹시 만약에 이 공식이 기억 안 난다 할지라도 너네가 선생님이 알려준 해법 가지고 그대로 푸시면 다 공식 나오는 거야. 너네가 유도할 수 있어야 돼.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원의 방식 나왔지?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의 관원식 기본형이 있어요. 됐니? 예. 자, 어떻게 풀기 쉽다고요? 2번은 꺾이는 0,0 차표 나왔지? 그럼 기울기 구해. 그럼 OP의 기울기가 나온다고. OP 기울기가 얼마냐면은 x1 빼기 0분의 y1 빼기 0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이거의 음의 역수야. 자, 접선 기울기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되는 거야. 자, 기울기 나왔네. 지나는 점 나왔네. 끝났네. 알겠죠? 가장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y는 자,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y1분의 x1 가로 x 자, 지나는 점 있죠? x 빼기 x1 더하기 y1 이걸 좀 이쁘게 정리해 놓자. 그냥 양변에 y1을 곱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y1, y는
마이너스 x1 가로 x 빼기 x1 더하기 y1 제곱이죠.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 전개해서 이걸 일로 넘겨. 그럼 식이 x1x 더하기 y1 y는 자 이거 전개하면 만나서 이렇게 되겠지. x1 제곱 y1 제곱 되겠지. 그렇지? 근데 요 점의 좌표는 요 원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값이 얼 제곱과 어때요? 같은 거죠. 이 점이 여기 원 위의 점이기도 하고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성립이지. 그럼 여기를 얼 제곱으로 바꾸면 되지. 그래서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유형에 대한 공식은 x1 요거 대입하면 돼. x 더하기 y1 y 이퀄 얼 제곱을 갖다 쓰시면 되는 거야. 이거 아셔야 돼. 자주 쓰이니까.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 만약에 반지름 제곱이 4야. 근데 이 좌표가 만약 예를 들어서 뭐 1, 루트 3이야. 아이고 1,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그럼 대입하면 참이잖아. 그렇지? 그럼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야. 1x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 대입하면 돼. 그럼 마이너스 루트 3y는 반지름 제곱 4. 그게 공식이야. 아시겠죠? 시우 이해됐어? 시우가 겁먹은 거 아니죠? 나중에 혹시 체력 키워가지고 형님하고 맞짱 뜨기 지금 와 목소리 올라갈 테니까 맞짱 한번 뜨자. 자신 있는 표정이네. 자 봐봐 3번은 공식이 아니에요. 자 정답 2개 얘도 정답 2개야. 해법도 똑같아. D는 어냐. 그래서 이 문제는 정석에 있는 문제 가지고 할게요. 봐봐요. 자 59쪽이에요. 자 중요도를 가지고 별표 표시해주는 건 다음에 표시해줄게 되니 자 시간이 이제 얼마 없으니까 오늘 숙제도 별로 없겠는데 오늘 집방 이런 데 낼게 쌤이 아직 다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자 59쪽 문제 한번 풀어볼까? 자 선생님은 하도 많이 풀어서 문제를 외웠어. 0,2를 지나고 x제곱 y제곱은 1이라는 원에 접하는 접선을 맞아요. 자 기본 문제 몇 번이라고? 이거 나중에 안 풀 거야. 18-5번이야. 자 0,2를 지나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이라는 원의 근 접선이야. 왜? 지나는 접선이라 했으니까. 그지? 자 이게 안 되면 그려봐. 공간이 좀 없네요. 자 원 이렇게 있다 생각해. 반지름 1이야. 0,2가 여기야. 되니? 자, 요 점에서 이 원에다가 접선을 몇 개 볼 수 있어요? 2개 볼 수 있잖아. 이 점은 원 밖의 점일 거 아니야. 원 밖의 점에서 그 접선을 가지고 알아야 돼. 해법이 뭐라고요? 3번 유형은 해법이 뭐라고요? 다시 물을게. 1번하고 3번 유형은 해법이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D는 어리예요.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이르는 거리 이렇게 그 거리가 반지름과 같게끔 풀면 되잖아. 그러면 거리를 풀려면 직선의 방식이 있어야 되잖아. 얘처럼. 그죠? 그러면 얘는 기울기는 나왔었지. 얘는 기울기 안 나오지 지금. 하지만 그 직선이 지나는 점은 있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M을 모르는 거야. 얘는 N을 모르는 거고 얘는 M을 모르는 거야. 똑같이 놓으면 돼. Y는 M을 모르는 거야. 기울기를 모르는 거라고. 알겠지? 하지만 지나는 점은 있다고요. 차이점 알겠어? 그럼 이렇게 놓고 식 세우면 되죠. 자 1번이요. 끝. 허리 끝. D는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0,0으로부터 거리야. 0, 0 죽겠지. 지금 아버지? 자, 요 거리가 반지름이야. 그러면 이걸 식만 변형해서 풀면 m이 2개 나온다고.
자, 여기다 곱해볼게. 자,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몇이야? 절대값이니까 2죠. 그죠? 그럼 양변 제곱하면 되잖아. 그럼 m제곱 더하기 1은 4니까 m은 뿔만 루트 3 나오네. 그죠? 그럼 뿔만 루트 3 여기다만 대입하면 정답 2개죠.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다음에 더 연습도 할게요. 알겠지? 기본 틀인데 이걸 외우지 못하면 못 풀어. 없어서는. 그래서 너네들한테 제일 쉽게 푸는 방식을 알려준 거야. 자, 칸 찍고요. 자, 오늘 욕심 같아서 더 하고 싶은데, 자, 오늘은 주택 보는 날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풀습하세요. 오늘은 원방 숙제 안 줄게요. 앞에만 조금 줄게요. 앞에. 배운 내용 가지고 풀 수 있는 것까지만 좀 주고요. 오늘은 직선의 방식 더 줄게요. 알겠죠? 직선의 방식 그 RPM 같은 거 보면 안 푸는 데 있지? 그거 숙제로 같이 줄게. 너.